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컬 리더 김준훈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군 가운데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 1위이면서 재정 자립도는 최하위권이고 서울에서 가장 먼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섬으로만 이루어진 이곳 천사섬 신안군입니다. 열악한 여건이지만 신안만의 특성을 살려 강점으로 전환시키고 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만들겠다는 박우량 신안군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들을 위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섬이 가장 많은 천사의 섬 신안군수 박우량입니다. 특히 지금 이 영상 화면에서 보셨듯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데 여러분들을 이 영상으로 초대합니다. 인터뷰가 열리고 있는 이곳 자운도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곳 뮤지엄 파크는 어떤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운도의 뮤지엄 파크는 원래는 약간 소각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 소각장을 존치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싫어하니까 부근의 땅 한 50헥타를 사가지고 그 땅에 수석 미술관, 조개 박물관, 또 세월한 전시관 등을 만들고 또 이 해변이 1.5km나 되는데 이 해변에 500년 동안 쓰레기가 쌓여 있었는데 그 쓰레기를 한 1년 6개월에 취해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을 만들어낸 정말 신안을 대표하는 그런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네, 민선 8기 임기 절반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취임 2주년 성과 보고회도 있었는데요.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지난 2년 동안 저희 신안군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가장 접근성도 떨어지고 열악한 여건을 갖고 있는 우리 신안군이지만 우리 국민들과 저희들이 또 의회와 공직자가 힘을 합쳐서 남이 가지 않는 길, 그래서 각 섬마다 정원을 만들고 또 각 섬마다 일섬 1 뮤지엄을 만들고 또 이 공짜 햇빛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연금으로 만들고 또 장차에는 이 바람도 지역 주민의 연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2년이 아니었나. 그래서 각 언론에서나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 2년간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신안군으로 벤치마킹을 오는 지자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디에서 또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하러 오시는지요? 국제적으로도 지금 저희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는 편입니다. 최근에 한국에 있는 영국 대사님께서도 신안군의 갯벌 관리에 대해서 또 돌아보시러 오셨고 또 일본의 아리아케라고 거기도 우리 신안처럼 갯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기도 지금 저희들하고 벤치마킹 하러 오고 특히 햇빛연금과 관련해서는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햇빛연금을 나눠줄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많이 다녀가시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버스 완전 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또 어선 청년어선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자치단체와 해수부에서까지 벤치마킹 하여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군수님께서 평소 강조하시는 표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섬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실현이 되었다고 보시는지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목표는 이 섬에 사는 사람이 섬을 떠나지 않고 자긍심을 갖게 하려고 하자. 이걸 목표로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 섬마다 정원을 만들고 섬마다 뮤지엄을 만들고 또 친환경 농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 가슴속에 당당함을 수치로 나타낸다 하면 한 50% 정도까지 차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요즘 지자체마다 인구 소멸, 지방 소멸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남 도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곳이 신안군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늘었나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희 신안군이 인구가 많이 줄 때는 1년에 1,300명, 또 900명, 그리고 이제 햇빛연금과 우리 정원 사업 또 뮤지엄 사업을 하면서 이제 줄기 시작해 300명까지 이제 주는 폭이 줄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는 179명이 인구가 늘었습니다. 전국의 인구 소멸 89개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9개 자치단체가 인구가 늘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대구 서구나
부산 동구는 사실은 대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산군인데 예산군은 충남 도청이 유치된 곳입니다. 우리 신안군은 아파트 단지 없고 산업단지 하나 없는데도 인구가 179명이 늘었다는 것은 순증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 한 500분, 이사 나가신 분 1000분 생각하면 1679명이 늘었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금년 6월 말까지도 다시 185명이 늘어서 아마 매년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는 전국 유일한 자치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싶습니다. 일명 햇빛연금, 바람연금의 그 수혜 대상과 금액이 점점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 4월부터 3년간의 준비를 거쳐서 저희들이 이제 햇빛연금을 주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우리 14개 면 중에서 3개 면 5개 섬에다 주고 있습니다. 많이 받으신 분은 1인당 6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습니다만은 식구가 5식구이 되면 약 한 350만 원까지 400만 원까지 이렇게 받게 되고 현재 지금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 예산, 신안군 예산 한 푼도 드리지 않고 2022년 4월부터 지금까지 약 180억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약 한 30% 정도가 11,000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고 매년 그 수혜 읍면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한 2, 3년만 지나가면 아마 한 5, 6개 면까지 확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까지 본격 가동되면 그 시너지가 상당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안군이 해상 풍력을 약 8.2기가 지주식 해상 풍력을 할 생각이고 부류식 해상 풍력을 지금 저희들이 한 10기가 정도 하려고 생각합니다. 8.2기가에서 우리 아까 햇빛연금, 태양광처럼 햇빛연금을 적용을 하면 연간 한 3천억 정도가 세수로 들어오는데 그 3천억을 우리 5만 명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연간 600만 원, 월 50만 원을 나눠주기 때문에 4식구면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이제 우리 신안군에 오면 노후가 보장되는 그리고 또 어린이 키우기가 좋은 곳으로서 변모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군정 주요 성과 가운데 일섬 일정원, 일섬 일뮤지엄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아마 작년에 순천 정원 박람회에 한 980만 명이 다녀가는 대성황을 이루고 성공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섬도 자연 환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천과 똑같은 정원을 만들면 어떻게 경쟁을 하겠습니까? 접근성도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섬마다 정원을 만드는 것은 관리가 쉬운 그리고 사후에도 조금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한 섬에 한 곳 중심으로 심고 있습니다. 핵심 공원을 만들고 5만 평에서 10만 평 정도 핵심 공원을 만들고 그 공원을 중심으로 그 섬 전체에 도초도 같은 데는 수국을 지금 한 140만 그루, 또 임자도 같으면 홍매화를 한 5만 그루, 또 지도 같으면 나일락을 한 40만 그루를 이렇게 심었는데 일섬 일꽃을 만들어서 그 계절에 오면 흐드러지게 그리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꽃을 볼 수 있는 섬을 만드는 것이 일섬 일정원화 사업이고요. 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작은 섬, 선도란 섬 같은 데는 수선화가 3월 말에 축제를 하게 되는데 200만 그루를 심어서 한 분도 오지 않았던 그 섬에 지금 연간 2만 명이 다녀가고 병풍도라는 섬에는 맨드라미 섬을 조성해서 9월부터 10월 달까지 축제를 합니다만 연간 한 6만 명이 다녀간 섬으로 지금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탈리아 피에트라 산타시와 문화예술 분야 협력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셨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의 피에트라 산타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리석 산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켈란젤로도 그 피에트라 산타에서 조각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근데 한국 출신 박은선 조각가가 30년 동안 거기에서 조각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가 됐는데 그분의 미술관이 이 섬 여기 동쪽에 박은선 조각미술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다 끝내고
또 그 설계도 누가 했냐?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리아 보타라는 선생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미술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이 피에트로 산타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피에트로 산타와 지금 문화교류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와 피에트로 산타 씨가 문화협정을 체결하고 상호에 앞으로 그런 문화활동에 대한 교류 또 상호 방문 등을 할 생각으로 지금 협정을 맺었습니다. 아, 네, 군수님. 아무래도 이 천사섬이다 보니 교통관계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느껴집니다. 앞으로 신안군의 교통 정책은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요? 우리 신안군의 지금 1004섬 중에서 사람이 사는 섬이 77개일 겁니다. 그 중에는 큰 섬도 있지만 작은 섬도 6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큰 섬은 지금 이제 추포도에서 비금으로 다리를 놓는 것이 약 4천억인데 정부를 설득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늦어도 30년까지 저희들이 개통할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전남 도지사님하고 같이 해서 자라도에서 장산으로 가는 약 1,600억짜리 지방도는 지금 곧 착공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산에서 지금 신의로 가는 다리가 저번에 옛날에 보도도 한번 됐을 겁니다. 그 대통령 이름을 따는 다리라고까지 예명이 됐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 다리가 한 2,800억입니다. 그래서 네. 정부를 설득해서 예타를 통과시켜서 저 임기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작은 섬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섬에 대해서는 이제 본섬에 내려서 그 섬에 가려면 도선을 타야 됩니다. 그런 섬에 대해서 지금 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그 공영제도 완벽하게 해서 그 배 선원의 인건비 들어가는 비용도 불편이 없도록 전액 분비해서 부담을 해서 도선 완전 공영제를 해서 작은 섬을 방문하는 거주하는 주민이거나 방문하는 관광객도 불편이 없도록 그래서 작은 섬도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이 다니기 편리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흑산공항이 지금 당초 지금 이제 재작년에 이제 국립공원 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행기가 원래는 50인승을 기준으로 했는데 최근에 이제 단종이 되고 80인승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설계가 지금 70m에서 폭이 140m 늘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런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어서 그것도 2028년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개통을 목표로 관련 기관과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2028년을 기대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섬을 방문하는 많은 이제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도 앞으로 한 2, 3년 이내에 늦어도 2030년까지는 교통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요즘 가정마다 김장을 하거나 음식을 요리할 때 신안 천일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일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천일염은 지금 프랑스 계량두 소금보다도 질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또 세계적으로 우수한 창의성이 높은 것은 지금 음식에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천일염인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서해안에 있었던 염제들이 다 도시화되고 또 태양광 같은 걸로 다 전환이 되면서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우리 신안군의 천일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90% 이상을 신안 천일염이 공급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 30kg짜리 천일염을 유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들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한 9년 전에 그것을 20kg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10kg로 소포장하고 5kg도 소포장해서 주부들이 이제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마트에 가서 쉽게 사고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이제 유통 과정을 개선하고요. 또 품질 면에 있어서도 고품질 그런 천일염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등급제도 하고 또 바닷물들을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주변을 좀 청정하게 가꾸는 부분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창의성 있고 건강할 수 있는데 천일염이 한국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갯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안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국립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존원을 유치하게 됐고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나라 갯벌을 세계자연유산 등록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신안군이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이제 신안이 잠정 등록을 했고 86%가 신안 갯벌입니다. 순천이 1%, 보성이 1%, 서천이 6%, 고창이 6%에서 14%고 신안군이 86%를 이렇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갯벌 그러면 신안 갯벌이 입고료가 돼서 해수부에서 약 한 350억 들여서 보존원을 저희들한테 이제 신안 앞에도 유치하기로 했는데 지금 설계 중이어서 2026년까지 준공할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에는 정원수 사회적 협동조합이 출범을 했습니다. 정원수 사회적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안군 정원수 사회적 협동조합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산림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각 섬에다 정원을 만들려고 보니까 외부에서 꽃나무를 많이 사갖고 와야 됩니다. 또 더불어서 그걸 또 운반해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나무가 옮겨오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 당초는 산림조합하고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산림조합도 내가 보니까 밖에서 나무를 사갖고 오는 형편이 돼서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무를 키우고 만들게 해서 우리 관내에다 심자 이렇게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지금 약 한 350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고 그중에 약 한 240명이 조합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작년에만 해도 한 70억 정도 예산을 절감했고요. 네. 또 금년에는 약 한 400억 정도, 약 170억 정도의 사업을 네. 추진하는데 한 400억 정도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한 4억 정도의 소득을 높일 수 있어 일거 한 3득의 효과를 보는 그런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예. 임기 후반 역점적으로 추진할 그 신안군 정책 사업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뭐 대파, 시금치, 또 마늘, 양파, 벼 이런 것들을 농수산물 많이 하고요. 또 수산물로서 홍어, 낙지, 뭐 새우젓, 천일염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지역을 브랜드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 자치단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대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저희들이 쭉 해왔던 각 섬마다 일섬 1뮤지엄을 만드는 거 또 일섬 1정원을 만드는 부분에다 역점을 두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를 각 섬마다 뮤지엄을 만들게 해서 반드시 그 섬에는 꼭 한번 와보고 싶은 그런 섬을 만드는데 남는 2년도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조금 민감한 사안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신안과 목포 통합 문제가 요새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목포 신안 통합 효과 분석 연구 용역결과 통합하면 경제 파급 효과가 뭐 1조 9천억 원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분위기를 보면 그리 순탄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현재 지금 대구 경북도 통합한다고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통합이 미래를 지금 이제 목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총론에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6번의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통합을 시도했었는데 그때마다 높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지금 이제 찬성보다는 반대가 더 앞서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옛날에 신안군이 어렵고 힘들 때는 통합을 하면 지역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 햇빛연금도 받고 섬에 정원화도 만들고 또 뮤지엄도 만들고 또 아까 이야기한 어선 청년 임대사업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합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목포와 신안은 통합을 해야만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어서 비록 힘든 일입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을 더 설득하고 특히 이제 목포에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가 통합합시다 아무리 한들 지역 주민들이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목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안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그러니까 통합이 될 때 우리가 소외를 당하지는 않을까 또 우리가 통합이 되면 햇빛연금을 나누지는 않을까 또 통합이 되면 또 혐오시설 같은 건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해소해 주면 통합 부분도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군정을 이끄는 데 있어서 이 군수님의 신념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신안군은
아까 인터뷰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전국 226개 자치단체에서 가장 열악한 재정 여건 또 교통 여건, 삶의 질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신안군이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남이 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대로 1등 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 군정 목표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자.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까지 그런 한 6년간의 군정을 통해서 성과들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서 앞으로 남는 후반기 2년에 대해서도 이 섬을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섬마다 아름답게 가꾸는 거, 그리고 섬마다 또 지금 이제 뮤지엄들을 만들어서 브랜드화 시키는 거, 그리고 아직도 섬에는 교통이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다리가 안 놓은 추포도에서 비금으로 가는 다리, 또 안자에서 자라도를 거쳐서 장산으로, 장산에서 신의로 가는 다리, 그리고 또 그동안 광주 전남 도민들이 걱정하는 흑산공항이 늦어도 2028년에 개통하게 하는 그런 사업들을 차질 없이 후반기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고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시켜 다른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신안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문화예술을 꽃피워 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신안군의 비전과 군수님의 소망이 달성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가우량 군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